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주로 평지, 이게 논단에서 이거 실증을 했던 걸 잠깐 소개해드리면요. 차광망, 고공기에 이제 차광망이라 해서 저기 그 까만 차광망이 아니고 쿨레트라 그러죠. 쿨레트. 예, 수입품입니다. 그래서 권장은 많이 안 하는데 이걸 하면 온도가 3, 5도는 떨어집니다. 근데 농가마다 또 차이는 있어요. 자기가 이것이 아유 괜찮은 것 같다는 분이 있고 하우스 한 동 씌우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투자한 것만큼 별 효과가 없어. 그러신 분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저희가 이제 실험을 했을 경우에 선풍 볼드로 정식하고 우회, 그러니까 비가림 하우스 우회 그냥 덮는 겁니다. 하얀 겁니다. 하얀색. 광투가나 이런 게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여름에 정식해서 이제 거의 한 20여일 만에 한 달 미만에 이제 1차 수확, 2차 수확을 했는데 이걸 할 경우 뭐 온도나 이 비 온 날 제하고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하우스는 평균 2.3도가 낮아요. 온도가 좀 떨어진 효과가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광합성도 투광률이 한 70%. 그러니까 약간 그 차광이 되지만은 70% 투광률을 보기 때문에 흐린 날에도 잘 되는 거예요. 잘 됩니다. 아무튼 요거 차열망을 쿨레트를 했을 경우에 지중 온도나 포화습도도 그렇게 차열망을 해서도 큰 영향이 없었습니다. 결과를 보시면은 일단은 상추의 붉은색의 안토시아닌이 상대적인 온도가 낮은 쿨레트 한 데서 이렇게 색깔이 좀 더 나왔고요. 그러면서 수확량도 13% 정도 증수되는 이런 결과를, 그러니까 이런 것도 고온기에 일반 뭐 까만 네트망이 아니고 차광망이 아니고 이런 쿨레트라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쓰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도 있구나 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저희 농촌진흥 농업 토양 비료과에서 추천한 겁니다. 이렇게 이제 집을 놓고 밭을 가는데 일반 트랙터는 못 갈아요. 근데 이게 크랭크 쟁기거든요. 이거는 그 기술센터에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항상 있습니다. 빌리셔갖고 이걸 하면은 깊이가 60cm까지 들어간답니다. 굉장히 깊게. 그래서 최소한 연작에 대한 것을 100%는 막을 수는 없지만은 이거를 하면은 3, 4년 정도는 작물이 그래도 원활하게. 여러분들 혹시 상추 뿌리가 어느 정도까지 가는지 아십니까? 상추 뿌리가? 상추를 이제 딱 심었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뭐 수확기 때 되고 나중에 이제 수확 끝날 때쯤 이라든지 상추 뿌리가 몇 cm까지 내려가는지 아세요? 예, 50cm 이상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깊게 내려갑니다. 예. 그 상추 밭에 가서 한번 재봤어요, 길이를. 상추 뿌리가 이거는 이제 플로그 트레이 육묘한 거죠. 쭉 되는데 거의 한 50cm까지 그 뿌리가 내려갑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구두로 말씀드린 원통 용입부터입니다. 이 그림입니다. 그리고 이게 논산 온채영농조합의 그 베드. 그 상추도 지금 지난해도 일부 농가가 아마 이런 거 설치한 농가도 있으리라고 보는데요. 베드 시설. 근데 지금은 작년 이후에 시설비가 너무 올랐죠. 전에는 200평 하는데 평당 8만 원 들었는데 지금은 아마 16만 원 이상 들어갈 겁니다. 그럼 200평이면 3,2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시설. 너무 비싸졌죠. 그러니까 농업에 대한 이제 진입 장벽이 점점 올라가요. 그래서 여기를 제가 이제 5, 6년 전에 이게 이제 처음 온채 김영환 사장님이 이제 이게 NFT식이거든요. NFT식인데 NFT식은 이미 40년 전에 개발된 기술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근데 농가에서 90년대 초에 일부 좀 붐을 일다가 싹 다시 그 양액 재배나 뭐 수경 재배가 싹 들어갔습니다. 그것이 큰 뭐 농업 경영상 그렇게 크게 우리 엽채 쪽에 각광을 못 받았거든요. 일부는 약간 붐이 일다가. 근데 다시 최근에 이제 들어서 이제 샐러드용 상추도 공급이 되면서 그다음에 작업 여건, 여기는 이제 땅을 이거 부직포를 다 깔았거든요. 그래서 흙을 밟을 필요가 없고요. 제가 여기를 온채영농을 한 6년인가 7년 전에 처음 방문했을 때 이제 잘된 농가 그 온채영농조합의 조합원 중에 한 분 농가를 소개해 줬는데요. 맨 처음에 반바지에 그다음에 편한 쓰러바를 신고 계시더라고요. 이 하우스 6동을 하시는데, 그리고 6동을 혼자 관리하시는데 일시수확형 샐러드용 로메인하고 버티에드 상추입니다. 별 뭐 이렇게 일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아무튼 작물이 아주 이거 지금 사진상 별로 안 좋지만 굉장히 너무 잘 자라고 너무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이제 농업 우리 경영인들도 이제 그 과거에 이제 아버님이나 시대에 했던 것처럼 그냥 작업복으로 출근해서 작업복으로 퇴근하지 마시고 출근할 때는 깨끗하게 딱 입고 거기서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작업할 때 딱 일을 하고 또 퇴근할 때 다시 하고 그러니까 깔끔하게 직장 생활하는 것처럼. 그리고 이런 시설은 여성분들도 너무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거는 샐러드, 근데 잎을 여름철에는 잎상추도 심습니다. 6월, 7월, 8월에는 그 샐러드 상추가 그 논단에 안 되거든요. 온도가 높아서 잎상추를 해갖고 이제 나름대로 고소도를 올리신다 그러는데 일단 80에서 1m입니다. 이 정도 높이기 때문에 서서 이렇게 작업하고 그리고 사람은 이건 일시수확이니까 심을 때하고 수확할 때만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보통은 그냥 하우스 옆에 책창이나 뭐 병충해 발생하면 그 혼자 한 5동 정도 관리하신다 그래요. 그러니까 잎을 따는 게 아니니까 그래갖고 인력이 부족하니까 그때는 품앗이 그 외국인 노동자들이 다 일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얼른 부르고 모아서 하고 초창기에는요 이거를 6기자까지 하셨대요. 6번이나 1년에 그 처음 시작할 때 그러니까 평당 8만 원 할 때 그래갖고 한 번 수확할 때 150에서 200만 원 정도 수익이 나왔다는데 그러니까 10,000원 되니까 그래서 1년에 설치비를 뽑았다 그러는데 지금은 이제 이 재료비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거의 한 16만 원 이상 들어갑니다. 3천만 원 이상 들어갑니다. 그래갖고 이제 시설비가 워낙 올라갔죠. 근데 아무튼 이런 데서 이제 상추도 해야 된다는 것이 앞으로 당장은 어렵겠죠. 지금 90% 이상은 토경이지만은 향후 이제 우리가 딸기 기농기촌 하시는 분이 딸기를 많이 선택하시는데 상추를 선택할 경우 과거의 토경 재배가 아니고 이런 배드 시설에서 저는 해야 된다. 여기가 이제 잎상추 잎따기도 되고 일시수확하면 되고 그 대신 양상추는 좀 약간 어려운 것 같아요. 양상추도 되긴 되는데 재포 기간이 길어지면서 뒤에 수확기에 이제 이상 증상들이 많이 나온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반결구, 잎상추 반결구, 그러니까 로메이나 버터헤드 등은 반결구 상추거든요. 그거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온체고 이게 이제 그 이제 상토고 이게 이제 원통형 조인포트를 뽑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딱딱 이제 원하는 데 자르는데 왜 순대냐면은 모양이 이렇게 생긴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들면 다 쏟아져요. 그래서 이게 육묘를 보름만 원래 여러분들 그 엽채류도 배추도 그렇고 상추도 그렇고 육묘는 15일만 하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딱 15일만 하면 이게 뭐 뿌리가 뽑혀지나요? 안 뽑혀지죠, 그죠? 그거는 우리 인간 편의 위주로 육묘를 하는 거기 때문에 뿌리가 다 감아 돌아간 거는 이미 노화된 거고요. 그 식물 입장에서는 마지못해도 그 공간이 좋기 때문에 뿌리가 돌아간 건데 원래는 쭉 이렇게 내려가는 직근으로 내려가는 게 원래 기본 성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뭐 동물복지도 얘기했지만 식물복지가 많이 있다 그러면은 그거는 플로그 육묘는 굉장히 좀 어폐가 있는 겁니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자 파종 직파하고 똑같은 겁니다. 파종해서 뿌리가 여기까지 오면 심는 겁니다. 이게 보름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활착 그러니까 플로그 트레이 육묘를 정식하게 끄는 그 활착하는데 2, 3일 걸려요. 새 뿌리가 나오는데 물 흠뻑 주고 한 이틀이나 해서 신뿌리가 나오거든요. 이거는 활착 지원이 없습니다. 뿌리가 여기가 왔을 때 심기 때문에 그대로 뿌리가 쭉 내려가거든요. 활착 지원이 없습니다. 근데 현재는 이것이 단가가 비싸요. 플로그 트레이입니다. 그 다음에 이 공수가 들어가니까 재료비나 이런 것이 좀 하고 현재 국산화를 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 재료가 어느 정도 구사되는지는 아직 파악은 못하고 있지만은 일부 상토나 이게 그리고 저겁니다. 썩는 종입니다. 그러니까 태비장. 근데 상추가 수확할 때까지는 재포기가 짧기 때문에 그 당시까지는 안 썩어요. 이거를 꺼내서 나중에 태비장에 이런 데 놓을 때는 그게 썩더라고요. 그 여러분들이 이제 혹시 봄에나 아니 시간 날 때 논산이면 그렇게 멀지는 않잖아요. 여기서 1시간 반이나 그 정도 가는데 선진일기 연합 하면은 여기 온채 영농조합 그 김영환 대표님인데 거기를 꼭 한번 구경 한번 해보십시오. 여기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40여 농가가 같은 조합원이고요. 작년에 100억을 올린 걸 알고 있어요. 그 조합원들이 40여 농가가 그러면 농가당 뭐 많이 한 데는 3억이 조수익, 작은 데는 뭐 1, 2억 뭐 그렇게 되지만 그 다음에 여름 6월, 7월, 8월 여름 한 때는 그 논산이나 거기서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때는 농가 개인들이 그 조합원이지만은 거기에 납품하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빈 공간에 잎상추를 심어서 또 소득을 또 올리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잎상추, 잎을 따는 상추 잘 됩니다. 그리고 잎 로메인 상추도 여기 잘 됩니다. 잎 로메인. 잎을 따는 로메인 상추가 있습니다. 잎 로메인 상추. 이런 배드 시설에 잘 됩니다. 근데 아무튼 문제는
시설 투자비가 너무 많이 올라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흐름은 미비하지만은 이쪽으로 많이들 가고 있습니다. 지금 상추도 시설에서 해야 된다. 그래서 CO2 처리도 하고 겨울철엔 광 부족할 때는 광도 LED 등 설치해서 광량을 250와트인가요? 그 정도의 광을 그러니까 11월부터 12월, 1월 지금까지 3개월만 쏘면 됩니다. 그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김영환 대표님이 양수분 관리는 심플하게 저거 한 건데 이분이 오픈 마인드세요. 자기가 아는 거는 많이 가르쳐 주세요. 근데 이분이 이게 생일 초기하고 EC 관리하고 횟수 보통 10분이나 15분 정도 물을 줘요. 이 정도만. 흐린 날을 그냥 비 오는 날 안 주고 요것만 셋업을 해놓고 3분 정도나 여름철에는 한 5분 정도 하기로 하고 약간 농가마다의 약간 모디파이를 하시는데 이게 큰 겁니다. 생일 초기, 중기, 말기 이렇게 EC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EC가 1.8까지 올라가면 뭐 생육이 뭐 더지지 않나 그렇지 않습니다. 후반기이기 때문에 전혀 지장이 없고요. 오히려 EC를 2.0까지 올려도 저런 그 펄라이트입니다. 펄라이트한 양액재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화력발전소에서 쓰고 남은 앞면 뭐 이렇게 돌덩이를 빻아 갖고 한 거를 쓰신 농가가 있고 아주 옛날 방법인데 모래로만 거기 40여 농가 중에 한 농가는 모래로 그러니까 배들을 모래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높이는 요 정도예요. 그리고 모래로 그 모래 사자 사면재배라고 하거든요. 그걸로 하시는 게 아직까지도 하세요. 그 독특하시다. 근데 잘 자랍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제 거기가 이게 양익재배를 하는데 저를 배들을 자기는 저 배드 할 돈이 없다. 모래로 그냥 깔아갖고 나머지는 이제 양익재배 시설은 똑같이 하고 양익재배 시설이 그 당시는 한 500만 원 정도 A액, B액, 혼합액하고 이게 배관 다 이렇게 설치되면 지금은 많이 올랐죠. 근데 그렇게 합니다. 그 요거는 뭐냐면요. 아까 그 원통인 조미포트가 진짜 이렇게 수량이 왜 높은지 제가 한번 직접 해봤어요. 예비로. 그래서 조미포트가 84, 물론 공수가 크니까 잘 자라긴 하거든요. 장선한 입상추하고 실험을 했는데 엽수도 많고 그 다음에 주중도 많이 나가고 똑같은 시기에 이제 파종해서 그리고 정식도 빠르고 일반 플러그 육미에 비해서 그 다음에 로메인 상추도 같은 결과를 했어요. 그래서 원통 엽수가 우리 잎상추나 기존의 도마도나 고추에서 많이 쓰는 육묘 농장에서 많이 쓰거든요. 근데 엽상추나 엽채류에도 충분히 적용이 가능하다. 그것을 제가 이겁니다. 이게 이제 아까 제가 이제 트럭바 신고 있던 분이 이분인데 여기 이제 조합원들이 여기 이제 김영환 대표님 조합에 들어와서 잘 적응하신 분들은 하우스를 한 동씩 늘려요. 근데 최대 늘려도 한 6동이면 딱 맞는 것 같아요. 6동 이상 하기가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수확할 때만, 그래서 여기는 시스템이 어떻게 되냐면요. 일단 조합원들한테 가입비는 없습니다. 대신 논산에 거주하면서 이런 배드 시설을 한 사람이 자기 조합원에 오는 사람에 대해 한해서 조합원을 받습니다. 그러면은 어드밴티지는 뭐냐? 여기 농가 입장에서는 생산만 잘하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판매에서부터 유통은 다 그 온치영농조합에서 합니다. 그래서 온치영농에서 SPC라든지 파리파게트, 뭐 이마트는 연중 납품이고요. 그런 대로 전량 납품을 해주기 때문에 농가 입장에서는 양질의 원하는 이 하우스에 내일까지 100박스를 납품해 주세요. 그것만 날짜만 맞춰주면 돼요. 거기는 자기는 베테랑이야 뭐 3, 40년 하신 분들도 자기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 말씀을 듣고 이런 식으로 해야지만 잘. 그래갖고 한때 농가 입장에서는 기술이나 이런 걸 다 가르쳐 주니까 굉장히 편하고 이 생산만 잘하면 돼요. 생산만. 네, 농가 입장에서는 판매 걱정을 안 해도 돼요. 그러면은 수익. 그리고 핵심이 뭐냐면요. 여기 조합원 중에 하우스로 40동 갖고 계신 분이 있어요. 근데 40동을 갖더라도 조수익이 2억이 안 돼요. 그렇지만 하우스 5동 갖고 조수익이 3억이 넘는 농가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하우스가 많아서 많이 생산한다고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요청한 대로 잘 키워줘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 잘 못 키우고 하우스는 많고 사람은 많이 투여되고 했지만 수익을 못 넣는 농가가 있고 알차게, 그러니까 자기가 충분히 경영하고 자기가 커버할 수 있는 한 5동이나 6동 갖고 알차게 하면서 한 2, 3억 정도 조수익이. 그럼 수익이 한 1억 정도 될 거예요. 부부가.
예. 그렇게 하는 농가가 많습니다. 대부분 보통 한 3, 4억 정도 올린 것 같아요. 그 40농가가 100억을 넘었다 그러니까 여기 제가 보시면은 제가 4일간 컨설팅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폴라이트는 저면 상대하고 하우스내 일부 토균제보다 하고 노지 토균제보다 하시는 농가도 있어요. 여기 보면은요. 농가마다 하우스 관리 주변 정론이 다릅니다. 깔끔한 농가, 그렇지 않은 농가인데 깔끔한 농가가 재배 잘합니다. 예, 하우스 관리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깨끗하게 관리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하우 잘 따르고 있고 그 양액 관리, 시비, 병충해 방제. 그래서 만약 이걸 한다면은 뭐 지역적 토지 이런 거는 이제 고려를 하시고 그러니까 작년에 모든 농가의 공통점은 팁번. 여러분들 아마 상추 재배할 때 결구형 상추나 반결구형 상추는 팁번입니다. 잎상추는 팁번이 좀 덜해요. 근데 끝이 이제 갈변되는 거예요. 그 총체벌레. 그러니까 이렇게 다 재배해요. 다 이 시설은 이것도 마찬가지고 여기 보면 총체벌레, 녹균병이 일부 있고 뿌리 이제 이게 펄라이트인데 일부 뿌리 같은 경우 그래서 뭐 토양 소독이나 이런 걸 하면은 좀 낫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시설 여기도 아직 그건 아닌데 순환식 근데 폐액이 배출되는 양은 극히 아직은 미미한데. 향후 이런 시설을 막 갖춘다면은 순환식으로 해야 됩니다. 순환식으로. 그러니까 폐액을 그대로 걷어서 또 쓰고. 그러면은 제가 이제 그 도마도 농가에 작년에 실증 사업을 했는데 거기는 순환식 양식 재배입니다. 진짜 우리 온실 이런 단동 양식 재배가 아니고 연동 큰 도마도니까 크잖아요. 한 9m, 8m 정도 펴고 있고 근데 대부분 순환식으로 해야 됩니다. 양액을 버리면 안 됩니다. 순환식. 그래서 작년에 비료값이 엄청 올랐잖아요. 순환식을 하신 분들은 비료도 많이 절감되고 순환식으로 하더라도 작물 생육에 큰 지장이 없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이 티포는 가장 큰 원인이 칼슘 결핍으로 알려지잖아요. 그래서 뭐 0.3%를 연면 살펴하면은 뭐 효과적이라 하지만은 그거보다는 왜 내 포장에 칼슘 결핍이 생겼는지 그 원인을 파악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팁번이 와서 칼슘 결핍이다 그게 아니고 내 포장에 왜 그 칼슘 결핍이 생긴 요인은 8에서 9가지입니다. 10가지 이상 요인 때문에 생깁니다. 그것이 내 포장에는 왜 어떤 요인이 있어서 생기는지 그 요인을 잡아야지 팁번이 왔으니까 팁번이 생긴 거는 회복이 안 됩니다. 그건 끝이에요. 그 옆에 거 다시 생기지 않고 다음번 재배할 때 팁번이 안 나오게 하는 거지 팁번은 생리장이기 때문에 치유가 되는 게 아닙니다. 팁번이 생긴 거는 그 상품성을 잃기 때문에 이미 수확이 안 되죠. 이게 그러니까 대부분은 이렇게 간략하게 돼 있어요. 칼슘 결핍이다, 연면 살펴하다. 이게 회복이 됩니까? 회복이 안 되고. 그러니까 겉도 있지만 안에도 있고. 뭐 대부분 이렇게 질소나 칼슘을 너무 시용하지 않도록 이렇게 권고를 할 뿐이죠. 근데 팁번은 내부 팁번이 있고 외부 팁번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칼리질비료하고 많이 요인이 있고 그 온도가 높을 때도 팁번이 많이 생겨요. 그 다음에 핵심은 뿌리가 다치지 않아야 됩니다. 뿌리가. 그리고 건조하지 않아야 하는 게 한 8, 90%를 커버를 해줍니다. 8, 90%가 건조하지 않고 뿌리가 다치지 않게. 그러니까 주뿌리를 통해서 흡수를 하거든요. 여기. 그리고 일부 이제 균핵병에 대해서 설명인데요. 이거는 이렇게 토요일 때 많이 생기죠. 우리 여름철이나 이런 데 균핵병. 그리고 녹균병. 여러분들 혹시 이제 재배하다가 생리장애는 진짜 컨트롤하기 어렵습니다. 생리장애는. 왜냐면 생리장애는 내가 어떻게 조절해서 금방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병은 오히려 쉬워요. 그리고 병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감기나 지금 코로나 시대에 가서 처방을 받고 약을 받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똑같은 식으로 하셔야 됩니다. 더구나 이제 PLS 제도가 지금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장목에 그 병에 오면 그 약을 주셔야지 이 녹균병이 상추에 가장 흔하게 생기는 1번이거든요. 넘버원입니다. 총체벌, 벌레는 근데 처음에는 하얘요. 그래서 이게 흰가루가 아니냐고 하시는 분이 있어갖고 이건 흰가루야. 자기는 나는 이거 많이 해봤어요. 갖고 흰가루 약을 치잖아요. 그러면 전혀 안 듣거든요. 그 약 날렸죠. 노력 날렸죠. 경제적, 비용적으로 엄청 손해죠. 그러니까 항상 자기가 정확한 병을 알고 처방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모르시면은 우리 가까이 센터에 물어보시고 녹균병은 만약 내 밭에 녹균병이 항상 문제된다 그러면 현재까지 우리가 알려진 답은 뭐냐면요.
그러니까 일단 플러그 트레이 육묘 기점으로 그 묘판이 있으면은 거기다 녹균병 약을 일단은 예방 차원에서 해주고, 그 다음에 정식하고 나서 일주 간격으로 2번만 녹균병 약을 치면 됩니다. 환기나 이거는 기본적으로 많이 해주고, 뭐 습하, 내 하우스가 좀 온도가 낮고 습하면은 주야가 온도차가 클 때 이게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봄, 가을, 그 다음에 지금 겨울에서 봄 넘어갈 때도 녹균병이 많이 생겨요. 핵심은 내 밭이 항상 녹균병 문제됐다 하면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 처방을 하면은 8, 90% 해결이 됩니다. 녹균병이 생기고 나서 이거를 방지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게 공기중을 통해서 확확 날아다니거든요. 눈에는 안 보이지만 공기가 유동하잖아요. 그냥 다 번져 있어요. 그 녹균병 걸리면은 상품성으로 못 하잖아요. 먹는 거는 사실 지장 없다고 그러죠. 병에 걸려 있어도 눈에는 잘 안 보이니까. 근데 상품성으로는 판매를 못 하는 거죠. 그래서 녹균병은 일단은 그 약제를 한번 쳐서 그걸 정식을 하고, 정식하고서 일주일 간격으로 녹균병 약을 쳐서 방제를 하시면은 80에서 90%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예. 혹시 녹균병이 문제가 돼서 고심했다 하는 분들은 그걸 참조를 하시면 됩니다. 처음에 이렇게 하얘요. 그래서 이게 녹균병인지 잘 몰라요. 근데 이제 하면서, 그러니까 갈변되는 겁니다. 심하면. 이대원 농가도 여기 녹균병. 그리고 야간 온도. 그러니까 겨울에도 생산성을 위해서 야간 온도를 12도 이상 유지를 하셔야지 생산되고, 근데 상추는 굉장히 저온성이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여기는 이제 온풍 난방기가 설치되어 있어요. 여기는 겨울에도 생산하기 때문에요. 근데 나는 겨울에 유지만 한다. 그러면 사실 1, 2도에도 상추는 죽지 않습니다. 그 대신 수확을 못 합니다. 유지만 할지. 근데 여기는 일주일이면 일주일, 열이면 열흘에 계속 생산을 하기 때문에 12도로 유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농가도 여기 40여 농가 중에 나는 난방비 아끼려고 온도를 8도, 7도로 했거든요. 거기는 모레까지 100kg를 납품했는데 납품을 못 하는 거예요. 그 대신 7, 8도 이게 또 연료 들어갔잖아요. 근데 생산도 못 했잖아요. 그 연료비 어떤 농가는 연료비는 한 드럼 두 드럼 뭐 들어가더라도 자기는 납품을 딱 하니까 그 연료비 커버하고 수익이 좀 남는 거예요. 예, 그런 쪽에도 고려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뭘 아끼려다가 뭘 못하는 것보다는 과감한 투자를 해서 생산성을 내고 그 수익을 올리는 거죠. 그게 그런 전략이 맞다고 보여요. 이 농가도 그렇고요. 예, 하여튼 요 이론적인 건데요. 이 pH와 무기 양분인데요. pH 5 이하에서는 양이온 흡수가 감소하고 음이온 흡수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칼슘이 없는 상태는 칼륨 흡수가 급격히 감소한다는 게 이론적인 겁니다. 그래서 근데 내가 팁번이 생기는 양이재배 때 그러면 이 칼리가 굉장히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양이재배에 있어서. 그것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암모늄과 아질산 흡수하는 건데 상추는 암모늄을 먼저 흡수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엽채는 대부분 7에서 배양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온도와 무기양, 온도가 높으면 아무래도 무기 영양분이 잘 흡수되고요. 그 겨울철에는 그 판넬 같은 것도 있습니다. 전기 판넬을 이용해서 온풍 난방의 보조적인 역할입니다. 전기장판이죠. 전기장판을 그 선으로 연결하는 겁니다.